오늘은 웰스 앤 헬스의 비제닉스 아쿠아 커큐민 부스터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성 염증으로 팔, 다리, 얼굴, 온몸에 이 붓기가 잦으신 분, 피로 회복, 관절염, 장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보면 제가 해당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성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요,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손상도 막아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보다도 더 주목받고 있다고 그러죠. 미국 소비자가 뽑은 건강 기능 성분 1위가 바로 이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요, 지용성이라서 물에 기름처럼 둥둥 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하루 한 알이면 염증도 케어가 되고 피로회복이라든지 항산화까지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산 프리미엄 강황에서 추출한 초미세 커큐민을 듬뿍 담고 거기에다가 적양파에서 나온 천연 항생제 퀘르세틴, 코엔자임 Q10까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로 염증 완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큐민을 먹고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평점이 무려 5점 만점에 4.9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속으로 해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빠지면 또 안 되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주문하시면 6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문 전화는요, 1533-1068 1533-1068입니다. 오늘 옹 박사님하고 다룰 사건은 네. 이제 미제 사건이요?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 미제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다른 미제 사건까지 아쉬움이 드는 네. 유사 사건이거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이제 대구 청테이프 살인 사건 관련된 이야기고, 물론 이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 도과돼 가지고 만료돼서 범인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법정에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래요. 법정에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놈의 새끼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밝혀야죠. 되는 게 맞고 국민들 앞에 세우는 게 맞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이 포기는 하지 말고 하자. 이거 지금 범인은 아마 짐작컨대 다 끝났어 이제. 마음 편안하게 지 혼자. 마음 편하게 지금 아마 어디선가 그냥 그 위선의 얼굴을 가지고 살인자의 얼굴을 가지고 아닌 척하고. 아닌 척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속에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꾸 대중들의 입에서 회자되면서 나쁜 놈의 새끼, 이 새끼는 끝까지 처벌 여부하고 관계없이 추적해서 개망신을 주고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네. 1999년 12월 20일입니다. 겨울이네요. 대구 광역시 수성구 네. 소재의 지산동에 있는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 네. 피해 여성분은 이미 뭐 이름이 다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태순 씨인데 네. 당시에 50대였고요. 이분은 이제 남편이 교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경기도 안성 쪽에 이제 교사했던 걸로 보여요. 그럼 떨어져서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이 경기도 안성 쪽에서 근무를 하는 관계로 홍태순 씨만 이제 따로 대구에 지산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두 분이 아주 금슬이 좋아가지고 남편이 주로 그냥 거의 매일 전화를 먼저 걸어 오시고 그게 일과였던 것 같아요. 그냥 서로 통화하는 거. 그럼 부부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날은 남편이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태순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교수님 뭐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화 한 통 뭐 안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도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볼 일이 있는가 보다. 그냥 그날은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거든요. 이 정도 되면 이상하죠. 이러면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래서 이제 셋째 처제가 그 대구 인근에 살고 있으니까 셋째 처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집으로 좀 가보라고 부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처제 부부가 예. 남편까지 이제 데리고 그 홍씨 집으로 찾아갔어요. 네. 갔는데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예. 그리고 이렇게 귀 기울여봐도 안에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언니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부가 담을 넘습니다. 뭐 많이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담을 넘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 집 안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유. 여러 사건 저도 현장 봤지만 네. 이 사건 특히 이 청테이프 관련된 사건 그 현장의 그 시신의 모습을 보면 그 가히 좀 충격적이에요. 잔혹한 상태죠. 예. 좀 더 그런 그게 이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 청테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받았을 고통이 짐작이 되면서 그 그림이 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죠. 이렇게 오거든요. 이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예. 하여튼 두 사람이 들어가서 발견한 거는 집 안에 2층입니다. 2층. 2층 집이요? 아래층은 예. 세주고 2층이거든요. 예. 2층 거실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는 홍 씨를 발견한 겁니다. 아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은 머리에 비닐을 씌웠어요. 그리고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상태. 그냥 다 엄청 결박을 한 거네요. 다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모습 형태가 예. 마치 우리 그 사람 죽으면 다 결박해서 딱 이렇게, 빡빡하게 묶어가지고 염하잖아요. 염. 네. 마치 이 죽은 사람의 염을 한 것처럼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천정을 보고 네. 그 상태에서 손과 발이 예. 넥타이하고 전깃줄로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딱 묶고 그 상태로 반듯. 그러니까 아주 반듯하게 눕혀서 손 묶고 발 묶고 이렇게 예, 되는 예. 거네요. 그리고 재갈로 물린 것 같은데 장갑이 입속에 입 안에 장갑.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오, 특이한 형태의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시신의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행위 중에 그 모습이 아니고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해놓은 만들고 거잖아요. 연출한 이거는. 겁니다. 분명한 건. 살해한 이후에 예. 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이기도 해요. 그렇네요. 이 집안의 상태는 보니까 또 온통 막 다 뒤집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색큰으로 보기 쉬운 상태. 막 뒤졌어요. 막 흐트러지고. 그리고 그래서 일견 그 현장을 막 흐트러 놓고 막 어지럽게 막 뒤지고 물색이 네네. 있는 걸로 봐서는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절대 강도는 아닙니다. 강도라고 하면 금품 강취를 목적으로 들어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튀어야죠. 도주하기 급급한 거죠. 예.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 시신의 자세를 만들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꼼꼼하게 시신 염하듯이 시신을 정리를 한 건데 왜 그래요? 강도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강도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강도라고 물색근만 가지고 단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수님, 만약에 사람을 죽일 의도가 아닌데 강도지만 그냥 훔치려고 들어가는데 막 하필 그냥 운이 안 좋아가지고 뭐 맞닥뜨리고 해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 당황하겠죠. 그래도 놔둬야지. 그건 놔두죠.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죽이고 내가 훔쳐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후딱 죽이고 물건만 훔쳐서 뒤에서 가면 돼요. 나가죠. 그 사람을 마치 죽은 사람 염하듯이. 염하듯이 그 공을 들여서
그럴 이유가 그렇게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강도로 보는 건 기본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여하튼 이 두 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고는 이제 경찰에 했고, 그러면 도대체 이 피해자 홍 씨는 네네. 홍 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홍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본인이 사망해 있는 단독주택을 본인이 지었어요. 그 집을 직접 예, 직접. 예, 그냥 수년 동안 이사와 이사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집을 직접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는 세 이제 주고. 세 주고 위층 2층에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집 거실에서 이렇게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그냥 그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굉장히 빠듯했대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무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은행 대출을 꾸준히 변제를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알뜰하신 분이네요. 예, 그래서 뭐 이 소박함이 몸에 아주 배인 여성이다. 그냥 절제가 이런 여성분이에요. 뭐 이거 다른 뭐 펑펑 쓰고 사치가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니. 말 그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현모양처예요. 돈 이렇게 모아갖고 예. 알뜰하게. 얼마나 알뜰하게. 예, 예. 집을 지을 정도면 그러게요. 대출 받아서 하고 그 대출을 10년간에 걸쳐서 갚고. 예. 그래서 이 사건 1년 전인 1998년도에 예. 99년도에 지금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네. 그 이전 해에 비로소 모든 채무를 상환을 했대요, 이분. 아유, 얼마나 좋으셨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상환하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네네. 그 전에는 주변 지인들 집에다 불러다가 뭐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여가도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고 빚 다 갚고 끝났다. 나니까 여유가 생겨갖고 비로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그 본인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평온하게 이제 모든 게 흘러가는 그 와중인데 1년 뒤에 이렇게 99년도에 아유. 처참한 상황으로 시신이 돼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유,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홍 씨 개인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렇네. 뭐 원한 살 것도 없고.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애매한 거죠. 네. 자, 현장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싱크대가 있는데 싱크대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누가 왔나? 왔을 개연성이 많죠. 혼자서 커피잔 2개 꺼내놓고 요거 마시고 요거 마실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그 컵 자체가 예.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손님 접대용 컵이었다는 겁니다. 예쁘고 좋은 컵이구나. 예. 그러면 누군가와 같이 와서 손님으로 손님이 와서 왔네. 대접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커피를 타서 준 거예요. 예.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 그 부엌 쪽에 이렇게 이 상황을 보니까 혼자서 김장을 하다가 김장을 하고 있던 중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귀한 손님이 오긴 온 건 맞는데 네네. 예정돼 있던 귀한 손님이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귀한 손님이 올 시간대였다면 김장 담그고 있지는 않았겠죠. 다 정리해놨겠죠. 네, 그런데 예. 김장을 하던 형태가 있는데 손님 접대용 커피잔이 2개가 있다면 약속하지 아니한 어떤 손님. 어떤 손님이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 손님이 분명한 거는 홍 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접대할 나름대로. 만한 가치 있는 사람 예,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범인상을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없죠. 예. 그래서 혼자서 김장을 하다가 급작히 손님을 맞이한 걸로 보인다. 네. 그러고요. 이 홍 씨 같은 경우는 그 이 문단속도 잘했다 그래요. 혼자 또 계시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서 배를 누르면 이 초인종을 누르면 예. 바로 누구세요 물어보고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예. 2층에서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대요. 1층 대문을. 밑에를. 자기가 2층에 사니까. 예, 예. 그래서 사람을 보고 누가 왔네. 그래서 열어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벨 눌렀을 거고 내려다 본 다음에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들린 열어줬죠. 거예요. 그리고 커피 마신 건 명확해요. 그러네요. 김장 담다가. 그렇네요.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상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면식범 맞다. 면식범이죠, 이 정도면. 아, 면식범이다. 예,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장에는 피 묻은 돌멩이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수석. 수석이요? 집에 수석 있잖아요, 수석. 이거 그럼 이 집에 있던 수석이에요? 예, 집에 현장에는 피 묻은 그 이 수석이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피가 묻은 거로 봐서 사용은 된 거예요. 이 그렇죠, 범행에. 거기에. 범행이 사용이 됐는데 그 사용은 살아있을 때 사용한 게 아니고 예. 이미 사망한 사람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수석으로 이를테면 때려봤을 확인 가능성. 사살용, 네. 확인 사살용. 그렇게 이제 경찰은 그 판단을 했더라고요. 요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제가 저 나름대로 또 분석이 있으니까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고요. 이게 마치 생전에 그 살해 용도로 그걸로 공격을 했다면은 예. 이제 경찰 얘기예요. 예. 예. 이 수석으로 공격을 살해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예. 맞으면서 피가 튀겨서 비산혈이 바닥 또는 벽에 예.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격당한 부위가 머리 머리면, 부위거든요. 예. 상처 있는 부위가. 예. 그러면 이 혈류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튄다는 거죠, 피가. 머리 부위를 수석으로 때리면 튀거든요. 예. 벽이나 바닥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사후에 그래서 사후에 저 두부를 때리면 피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냥 이게 예, 밑으로 흐르지 이거 막 튀진 않죠. 심장에서 펌핑이 안 되기 안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후에 생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수석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네네. 자, 이제 경찰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경찰 바로 수사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상한 사람, 예. 이 이웃 주민들 상대로 그 인근 지인들 상대로 다 물어봤겠죠. 예. 그래서 경찰이 이 탐문하고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예. 이 사건이 나기 4일 전 12월 16일 날 예. 이 홍 씨의 집에 첫 번째로 다녀간 사람은 기름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기름 배달원. 기름을 예. 배달하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1층 네. 전셋집 보일러용 기름을 이제 채우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사 오기로 이미 이제 새 들 사람을 받았나 봐요, 홍 씨가. 예. 예. 그래서 그 사람 아직 이사는 안 왔는데 겨울이니까 기름을 채워내야 할 거 아니야. 들어오면 부탁했겠지, 바로 이사 올 사람이. 그랬겠죠. 우리 집에 기름 채워주세요. 추후에 제가 예, 예, 뭐 집에 드리든지 입주하는 할게요. 기름값 드릴게요라고 했겠지. 지금 같으면 그 온라인으로 쏠 텐데 예, 예. 99년도예요. 그렇죠. 이제 들어가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탁을 받고 기름을 시킨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기름을 배달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홍씨 벨 눌러서 네. 열어보고 기름 배달 오니까 보고 문 열어줬고 예. 자 들어가서 기름 넣고 예. 홍씨가 그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온 거예요. 외상이었대요. 그때는 그냥 오면 드릴게요 하는 식으로 외상으로 주고 그냥 왔을 불러만 거예요. 주신 거네. 그러니까. 예,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갔던 사람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1층 전셋집의 주유가 종료된 다음에 60대 여성분이 이사를 하게 돼요. 그 집에.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왜요? 1층에 전세를 홍 씨가 줬으면 예. 매일같이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게요. 이 아래층 세 줬어 하는 거는 일반적인 부부간의 대화라 맞거든요. 또 좀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부부간에 나름, 얘기해야죠. 가사에서. 예. 근데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 부분 왜?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이게 뭐 사건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근데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사건 당일날 이제 추정인데요. 사건 당일날 예. 08시경에 기름 배달원이 1층에 와가지고 예. 이사 온 여성한테 외상값. 외상값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그날 8시. 예. 8시에 그 집에 찾아온 거는 08시 아침부터
찾아온 거는 기름 배달원이 맞아요. 예. 그 사람은 분명히 와서 이사 온 여성한테 기름값 받아가지고 갔어요. 예. 그리고 09시경에 남편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그때 벌써 무슨 뭐가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깜빡했다가 예. 그날 9시경에 기존 패턴대로 남편이 전화 오면 1층 나갔어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한 번씩 하는 전화다 보니까 뭐 네. 일부러 저 수업하는 다른 남 남편한테 붙잡고 막 막, 전화 걸러서 1층 나갔어 전세 나갔어 그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럴 수도 저는 있죠. 그렇게는 보여요. 예, 예. 근데 이제 남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걸 나한테 말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를 자꾸 의문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당일날 09시경에 남편이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갖고 예. 하루 지난 다음에 처제 부부 시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비슷한 거고요. 예. 예, 또 그 이후에도 기름 배달원이 또 한번 그 오후쯤에 방문을 와요? 했대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도 홍 씨를 못 만났어요. 그럼 이때 벌써 무슨 병고가 있었을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당일 오후에 이제 또 부동산 업자하고 전셋집을 또 보러 온 사람이 홍 씨 집을 방문해서 그때는 또 홍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때는 그러니까 기름 배달 온 사람만 공교롭게 못 만난 거고 또 오후에 부동산 업자하고 전셋집 보러 온 사람이 또 있어갖고 그러니까 아래층에 1층에 전셋집이 한 가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집이 집이 나갔는데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홍 씨를 만났다고 하고요. 예. 그날 오후에 이제 다시 찾아온 기름 배달원은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예. 부동산 업자하고 다 보러 온 사람이 가고 난 이후에 기름 배달원이 왔을 때 이미 일이 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안 열어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 홍 씨를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때네요. 그때 그 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부동산 업자하고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경찰은 홍 씨가 12월 17일 오후에 예.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최종 그러니까 생전 예. 모습이 최종으로 확인이 된 이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경찰은 유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실 등등의 기초에서 유추를 좀 해보면 홍 씨 집을 찾은 사람은 사전에 약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김장중에 예. 갑자기 찾아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건 명확하죠. 네. 두 번째, 그래도 갑자기 찾아왔어도 거절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였고 그렇죠. 그리고 안 쓰는 커피잔을 이용해서 접대를 했어. 네. 그 면식범이지만 비교적 가까운 사이이거나 어려운 사람. 그렇죠. 막 완전 편한 사이는 아닌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옆집 아줌마가 왔는데 뭐, 놀라서 막 아유 언니 나 김장 중이니까 이따가 와. 뭐 이렇게 그럴 뭐 수도 할 수도 있고. 있고 아니면 뭐 옆집 언니 왔는데 막 예쁜 막 귀한 찻잔 뭐 내진 않잖아요. 그건 아닐 보통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많이 했었어야 돼요. 조동수사 때도. 네네네. 거절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편한 사람이면 오히려. 그렇지요.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이 그냥 들어와. 그래서 그냥 차 한 잔 주고 대충 있는 걸로 차 한 잔 주고 그냥 나는 김장하는 거야. 하고 그러면서 뭐 얘기하면 얘기하고. 돼. 그런데 김장을 하다가 온 사람을 접대를, 들인 다음에 그 구태여 대접을 하는 거죠. 예, 커피잔을 사용해서 접대를 했다. 차를 내주고. 그러면 면식범은 명확한 면식범 맞고. 그렇네요. 그리고 면식범이면서도 흔히 어울리는 그런 사이는 아니고. 사이는 아니다. 조금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이 혹은 뭐 살짝 불편하고 살짝 어렵고. 그런 예, 경우 예.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드러난 사실로 보면 뭐예요? 사용된 청테이프 등으로 봐서 네. 그것도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집안 구석구석 요소에 뭐가 있는지를 아주 손쉽게 알고 청테이프 갖다 쓰고 뭐 갖다 쓰고 자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이 집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집안 사정을 알고 있다. 집안 구석구석을 집기나 알고 이런 있을 것들이. 개연성도 있어 보인다.
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참 요 성격 규정이 묘해요. 그렇네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지만 약간은 대면대면한 사이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저 인식을 네. 가지고 바라보면 또 이건 안 맞아요. 그렇죠. 뭐 집 구석구석을 구석구석에 어떻게 아는 사람? 그럼 아주 친하지, 가까운 그러면. 사람이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경찰이 판단한 요 두 가지는 좀 내가 볼 때는 상충돼요. 그렇네요. 둘 중에 하나는 빼는 게 맞아요. 이건 이게 두 개가 양립되기가 좀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뭐 청테이프 등등등으로 봐서 집안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일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보다는 예.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피치 못하게 집으로 들인 좀 어려운 손님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이제 하여튼 성격 규정은 이제 경찰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분명한 거는 면식범이다. 이랬건 저랬건 면식은 자우지간 맞는 것 면식범이다. 같아요. 예, 예. 각각건 안 각각건 면식범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맞고요. 예. 그래서 경찰이 막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수사를 이제 극렬하게 아주 진행을 하다가 예. 용의자로 딱 한 사람이 부상합니다. 오 그래요? 예. 누구예요? 그 용의자로 이 부상한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이에요? 그 여성은 예. 독일의 파견 간호사 출신. 옛날에 독일에 그죠. 남자들은 광부로 파견 가고 여성분들은 간호사로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시체 닦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독일으로 파견 갔던 파견 간호사 출신의 여성인데 네. 요 사망한 홍 씨하고 동창생이에요. 아 동창이에요? 네, 동창생이에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 오전에 네. 홍 씨하고 마지막 통화자예요. 이날에요? 예, 마지막 통화자. 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통화자는 경찰이 집중해서 보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특히나 이 여성분을 이제 의심한 이유는 마지막 통화자라는 점, 네. 그다음에 면식범이라는 점, 동창이니까. 거기에다가 이 여성이 간호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간호사 직업의 특성상 이 묶고 이렇게 붕대 그렇죠. 감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런 결박을 잘 다룬다는 특징. 아. 예, 이렇게 이제 경찰은 그런 이유로 이 여성을 잔뜩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 일견 또 네. 어느 정도 지금 그 단서들이랑 또 좀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맞는 부합돼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직접 증거는 한 개도 없죠.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이 여성을 참고인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입건 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의자로 뭐 피의자로 특정할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참고인으로 이제 그 선정을 하고 참고인인 사람은 강제로 불러서 올 올 수 이유도 없죠.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 와가지고 이 여성이 진술한 내용은 나는 홍 씨 집에 간 적이 없다. 아, 간 적이 없대요. 간 적이 없다. 그렇게 진술했는데 그 간 적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어떤 증거도 경찰이 없어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입건 자체를 못하고 끝나버렸어 그냥.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마지막 통화를 당신이 했잖아 그날. 왜? 마지막 통화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마지막 예, 통화죠. 예, 예. 그 홍 씨하고 몇 월 며칠 날 당신 통화했잖아. 왜 했어? 왜 했어? 이거를 물어보니까 홍이 아마 이 간호사 출신 이 여성분이 모집인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보험 설계. 네, 그래서 홍 씨가 보험을 가입해놓고 보험 해지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가입한 보험 해지 목적이었던 걸로 이렇게 보는 보여요. 거였습니다. 예, 그걸로 전화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뭐 여러모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지만 똑 떨어지는 뭐는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네네. 자 시신의 결박 상태로 봐서는요. 예. 경찰은 저항 흔적이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사망 이후에 묶었다 염하는 형태로 아 이미 예. 죽은 사람을 염하는 상태로. 왜 그러냐면 예. 사망 안 한 사람을 묶으면 막, 뻗대기 때문에 이 묶인 데서 사건이 옆으로 뭉그러져 갖고 열창도 생기고 맞죠. 뻘겋게 이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꽁꽁 묶으면. 그 생체 기능이 살아있을 때 묶으면 이 자국도 많이 생기고 상처도 생기는데 그렇죠. 이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꽁꽁 묶었어요. 정말로 세게 그냥 정교하게 꽁꽁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정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런데 쓸린 자국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는 막 비틀거든요. 묶어놓으면 비틀고 해가지고 그럼요. 끈에 의해서 마찰이 여기 막 생겨가지고 깎아지고. 묶인 자국 그 양 옆에 막 이렇게 뻘건 열창 같은 게 생기거든요. 예, 예. 찰과상이 생기고 예.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예. 사망한 이후에 네. 결박을 한 거다 이거는 사망한 이후에 결박한 거라 이렇게 판단을 본 해요. 거예요. 예. 이제 경찰은 그렇게 본 건데 그러나 또 이 법의학자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예. 달리 해석을 해요. 어떻게요? 아니 사망한 이후에 사망한 사람을 예. 이렇게 공을 들여서 결박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예. 일단. 예. 그리고 결박한 신체 부위에 예. 뻘겋게 흔적이 있다. 있다고. 있는 걸로 흔적이요? 봐서 결박 이후에 그 뻘건 그 부분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건 정은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이것도 경찰하고 뭐 이 법의학자들하고 이 의견이 좀 달라요. 난 이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러게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좀 그 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의심이 가는 여성 간호사 동창 여고 동창생 네네네. 이 사람을 결정적으로 범인이 아니라고 경찰이 완전히 손을 떼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 배제된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게 뭐였냐면 예. 처음에는 끈을 묶은 게 묶어놓은 게 아주 정교하다 보니까 예. 이거 끈을 묶는 거 결박 기술이 있는 아주 익숙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 간호사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동창생을 의심을 한 거야. 네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묶인 매듭을 근거로 해서 봤더니?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예. 이 매듭 자체가 예.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매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상황에서 네. 쓰이는 매듭이라는 네, 거죠? 특화된 매듭이었고 그 매듭은 힘이 있어야지 가능하대요. 좀 이렇게 땡기는 해서? 압력도 있고 그래서 여고 동창생 즉 말하면 네. 여성의 힘으로 그렇게 잡아 당겨갖고 정교하게 딱 묶이게 네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성이 네. 이렇게 정교하게 묶을 수는 없어. 바꿔서 얘기하면 여고 동창생은 동창생은 안 돼.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잘 묶는 사람들은 산악인들이 이 로프 매는 걸 잘 그쵸. 매잖아요. 예. 그다음에 간호사분들도 물론 붕대 같은 거 매면서 잘 삼각관 묶죠. 뭐, 예. 그다음에 장의사도 사람 묶을 때 염하니까. 뭐 여기다 더 포함하면 뱃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산악인, 간호사, 장의사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네. 요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시연을 시켜봤대요. 한번 매보세요. 매보라고. 이렇게 똑같이. 근데 아무도 똑같이 결박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여고 동창생이 배제가 됐네요. 배제가 되는 이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살해를 하고 집안에서 훔쳐간 건 없는 상태에서 연만해놓고 나갔잖아. 어떻게 보면 연만. 그렇죠. 그러면 재산 범죄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훔쳐간 게 없으면 보험이 있잖아. 보험. 그렇죠. 그 보험 모집인이잖아. 예. 요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그건 너무 단편적인 얘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 애초부터 보험금 수익자는 남편 가족들이지. 내지는 가족이죠. 가족이겠죠. 뭐 그거. 이렇게 예. 살해해놓고 간다 한들 본인한테 득되는 게 보험 없다는 거야? 수익이 돌아갈 일이 없거든. 그렇죠. 보험 계약 확인서 봐도 언젠가 살짝 자기한테 옮겨놓은 것도 안 보이고. 예. 그렇다면 보험 관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이 공통되는 건 여성, 간호사, 예. 마지막 통화자, 보험. 예. 요 네 개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네. 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털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미궁으로 가버리네. 미궁으로 가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버립니다.
근데 교수님 사건이 되게 예. 독특해요. 독특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합니다. 예. 아, 이 기록 자체를 전체를 제가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 미제 상태로 이게 끝이 났는데 네네. 자 99년도에 이 사건이 나서 이제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총체적으로 좀 의문을 좀 제기하려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대구 사건이 이렇게 끝났어요. 근래 완전히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홍 씨 딸분이 네. 부산 청태 부산인 사건을 이제 접하면서 네. 자기 어머니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인다면서 언론사 같은데 제보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래요? 또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걸 찾아봤어요. 아 그러면 홍 씨 사건이 종료가 돼서 이미 끝났는데 예. 따님이 얼마나 한이 됐으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국내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면서 공통점 유사성 있는 범죄를 찾고 하다가 예.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2021년도에 예. 경찰과 언론기관한테 제보를 했겠어요. 그 제보한 내용이 이제 우리 엄마 그러니까 대구 청태부 사건이잖아요. 예. 그런데 2008년도에 부산에서 났던 사건이 있어요. 청태부 사건이.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 예, 그러면 어머니가 99년도 그러니까 9년 뒤에 그렇네요. 우리 어머니가 살해되고 나서 9년 뒤인 2008년 5월 7일 날 네. 그날 부산에서 난 사건하고 내가 비교를 해봤다. 우리 엄마 얼마나 사건이랑 한이니까. 그랬더니 이거 비슷하다. 라고 그런 의문 제기를 의문 제기를 2021년에 한 거예요. 언론과 경찰에.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정말 그런가? 자 우선 보면 부산 청태부 사건은 아니 대구부터 가는 게 순서로 맞겠죠? 예. 대구 지금 홍 씨 사건은 99년 12월 20일이에요. 네. 월요일 날이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 청태부 사건은 2008년 5월 7일 날 수요일 날이에요. 9년 약 뒤에 9년 뒤에 사건이 났는데 각각 발견된 장소를 보면 네. 대구는 본인 자택 거실에서 홍 씨는 그랬잖아요. 사망했죠. 예. 근데 이 부산 사건은 부산 서구 상가 건물 4층 가정집 안방. 그 집이라는 건 각각의 똑같네요. 개인의 집이라는 건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 상황을 좀 보면 네. 홍 씨 사건은 집안에 강도가 침입한 듯이 어지럽혀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막 예. 그리고 하나 여기 더 나오는 게 보일러 온도를 풀로 올려놨었어요. 이게 좀 홍 씨 특이점이네요. 사건. 예. 네. 그리고 부산 사건은 대문은 열려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집안은 지나치게 어지럽혀져 있었다는 건 같아요. 같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신의 상태로 볼 때 예. 대구 사건 홍 씨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으며 네. 특이하게 앞결박 상태. 이게 뒤로 안 하고 앞으로 앞결박 이렇게. 상태. 입에서 장갑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그럼 부산 사건은 어땠냐면 예.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어요. 요거는 홍 씨는 넥타이하고 전기줄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 경우는 부산 사건은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네. 이것도 앞결박 상태. 그다음에 청테이프는 구겨진 자국 없이 깔끔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공통점을 여기서 딱 찾으면 청테이프. 청테이프죠, 뭐. 1번은 예. 두 번째는 강도 사건으로 위장으로 했지만 보인다. 왜 재산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없어진 물건이. 이것도 공통점이네요. 예,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보일러나 전기장판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고 도주했다. 홍 씨는 보일러 풀로 켜놨고 네네. 부산 사건은 전기장판을 장판을 예. 희한하네. 그거는 뭘까요? 시신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저거 뭐야 사망 추정 온도 시간 그거 하는 것도 그것도 못하게 하고 애매하게 사망 하고 추정 시간 애매해요. 예, 이게 예. 직장 검사를 하는데 온도가 밑에 물을 뜨끈뜨끈하게 떼어놔 버리면 이 직장 검사 해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 헤아리기 알 어려워. 수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통점이죠. 그렇네요. 한 사람은 보일러 왕창 켜놓고 한 사람은 전기장판 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용의자로 면식범이 지목됐어요. 부산 사건도. 부산 사건도요.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사건은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짖지 않았기 때문에 면식범이라고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강아지들이. 대구는 이제 집에 있는 랩이라든지 넥타이, 전기줄 같은 거 방 안에 있는 여기저기 있는 물건을 갖다가 사용해서 아까, 했기 예, 때문에 면식범. 면식범이. 근데 이제 그걸로 따진 면식범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면식
예. 그것 때문에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벨룰 넣고 손님 커튼 접대하고 다니고, 예, 예. 그걸로 봐야지 각 방에 있는 넥타이, 전깃줄, 테이프 갖고 와서 면식범이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런데 봐요. 99년 홍씨 사건, 예. 2008년 이제 8년. 부산 사건을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어간에 예. 2004년도에 중간이에요. 홍씨 사건이 나고 나서 5년. 예. 그 5년 뒤에 3년 뒤에 또 부산 사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맞아요. 대구 하나가 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광주. 광주. 광주 다음에 부산으로 왔거든요. 예. 예. 예, 그게 뭐 언제냐면 2004년 9월 14일 날 광주에서요. 네. 여대생이 청테이프로 칭칭칭 감긴 상태에서 맞아요. 집에서 예, 예, 살해당한 사건이 제가 전 맞아요. 프로에서 다뤘던 예, 사건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청태- 사건 순서는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구. 홍씨 사건이 99년, 예. 광주 여대생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 2004년. 2004년.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지금 유사하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사건이 2008년. 이렇게 단 거예요. 거의 중간 예.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게 사건이 났어요.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부산 청테이프 사건을 조금만 더 좀 자세히? 자세히 얘기를 좀 드리면 네. 부산 사건은 2008년 5월 7일 날 부산 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인데 네.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가정집 안방 침대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날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망한 분도 여성분이거든요. 네. 07시경에 먼저 남편이 잠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오전 9시에 대출업체에서 온 전화를 받아요. 네. 오후 1시에 먼저 잠에서 깬 남편은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보고 떠나요. 나가요. 예. 예. 오후 2시에 집배원이 그 집을 방문해요. 네. 그래서 도착 통지서 끊고 왔기 때문에 시간 딱 나와요. 네, 네. 이 무렵에 근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네. 오후 7시 25분에 외출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와서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요 사이에 때 요것도 이제 어간이 예, 대충 예, 예. 보면 오후 1시 이후부터? 1시 이후부터 예. 집배원이 왔다 가고 걸려온 전화 안 안 받기 받았으니까 시작했다. 그때 고쯤. 넓게 잡으면 13시부터 남편이 발견한 19시 25분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게 했고 이 부검 결과가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입과 코가 막혀서 사망하는 비구 폐색성 질식사예요. 여기 막을 예, 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후 6시간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네. 발견 당시 전기장판이 절절 끓게 켜놨었어요. 당일 그 일부 지역은 30도였대요. 30도. 이제 5월이니까요, 예, 교수님. 그런데 그날 장판에서 절절 끓게 또 이건 범인이. 이건 범인이 한 거죠, 일부러. 아까 그 대구 사건 홍씨도 보일러 보일러를. 손으로 켜놨잖아요. 그리고 팔다리 검사를 하니까 양쪽 손목과 발목에서 띠 모양의 압박痕, 테이프로 묶여있던 자리에 이렇게. 예.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 당시 상황 증거를 보면 청테이프로 얼굴, 손목, 발목에 감겨져 있었고요. 얼굴도 감았어요. 네, 예, 예. 그 광주처럼 거의 돌돌. 결박 시기와 통제에 대한 문제점 제시, 저항은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따라서 사후에 결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까 대구랑 그 비슷한 비슷하네요. 거예요. 예. 잘린 테이프를 양손에서 한쪽씩 감은 후에 예. 결박한 형태였고요. 발 부분의 테이프를 보면 가지런하게 묶었고 그래서 따라서 범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썼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라 그러면은 공을 들여갖고 아우, 꽤 이렇게 걸려요.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 건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유사해요. 응. 그다음에 얼굴은 눈을 나중에 붙인 걸로 보여요. 잘린 테이프를 한 겹씩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눈을 마지막에. 아, 딴 데는 다 하고 여기는 눈 마지막에. 여기 딱 이렇게 마지막에. 네. 특이하네. 그래서 이 눈을 보면서 테이프를 여기 쫙쫙 잘라서 붙였다면 눈은 있는 상태에서 보게 붙였다면 했다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면 눈을 보면서 했다? 이거 죄책감도 안 느끼는 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좀 불식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막 했다 이렇게 하면 눈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부터 가려요. 여기부터 가려요. 일단. 근데 나중에 이 한 거로 봐서는요, 죄책감도 안 느끼는 놈이라고 보여주고요.
안방 같은 데에서 침대에 결박한 상태로 피해자 발견했는데 그 옆에 아래에 옷가지, 영수증, 지로용지 같은 게 바닥에 쫙 뿌려져 있고 네. 문 옆에 비워진 서랍을 차곡차곡 이 서랍이 꺼내갖고 쌓아놓고 예. 일부 서랍장은 비워져 있고 예. 정작이 뒤질 만한 장치장은 아예 불색도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강도나 절도 목적으로 이게 침입해서 그랬다면 귀중품이 있을 만한 곳을 빨리 뒤진 다음에 나가는데 현장은 들쭉날쭉 막 불규칙하거든요. 요거는 위장. 예, 물색 위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많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게 시간 끌었겠죠. 네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족적은 또렷해요. 또 족적이 다 족적을 남겨놨어요. 오랫동안 있었으면 다 지우고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족적은 또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특이하네. 그리고 집중적으로 외부 베란다 출입구 쪽에 남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왜 베란다 쪽으로. 네네. 그래서 이거는 내부인 소행 가능성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신발 크기는 거기서 발견된 게 270에서 275mm 남자 확실하죠. 남자 거네. 네. 네. 정테이프에서는 지문이 안 나오고 장갑흔이 나와요. 장갑 끼고 했다는 거고. 예. 예. 뭐그 아래서 요거 할 때 그 박지선 교수가 나와고 스테이징 했다고 그래요. 스테이징 무대 장치 했다고. 예. 다 꾸며놨다는 거잖아요. 꾸며놨다. 이렇게. 범인이 이제 무대 연출하는 꾸미듯이 것처럼. 뭐 스테이징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렇게 그 대구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부산 사건까지 왔어요. 근데 아마 이제 홍 씨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로 그 뒤에 일어난 광주 여대생 네네. 성테이프 사건도 봤겠죠. 봤겠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성결이 달라요. 다르다. 내가 봐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빼고 네네네. 똑같은 정테이프 사건인데 네네. 그래서 우리 엄마 사건과 부산 부산 사건은 사건이 유사해 보인다. 약간 요렇게. 나름대로 이제 공통점들이 있는데 물론 뭐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하다 보면 공통점은 겹칠 수가 있는데 그 공통된 부분이 특이한 내용이 겹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온도로 막 펄펄 끓게 저는 해놓는다든지 그게 이상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강도 아닌데 물색을 위장한다든지 이런 공들여서 예, 오랜 예. 시간에 걸쳐서 이 사체를 마치 뭐 어떻게 염하듯이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특이한 부분이 겹치면 이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동일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완전 배제는 못하는 배제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의견이지만요. 네네. 그 대구 사건 수사하면서 경찰이 이 간호사 출신 이 동창생 엄청 말만 참고인이지 거의 피의자 수준으로. 준해서 집중 추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점에 CCTV도 없었고. 그죠. 99년 그리고 본인이 나 저 태수인의 집 간 적 없어 이래버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시기예요. 상황이에요. 예. 단지 마지막 통화자다 보니까 참고인 조사라 또 강제 수사도 못했고요. 네네. 그래서 압수수색도 당연히 못했죠. 그렇네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엄청 아쉬운 거예요. 뭐라도 좀 털어봤어요. 입건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네. 현재로서는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라고 해서 예. 판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입건해서 무혐의 처리하면 되잖아요. 혐의 없으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못하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압수수색 영장. 근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참고인 갖고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라도 예. 저는 일단 입건을 하고 일단 판검사 설득이 선행된 다음에 본인의 양해 받아가지고 예. 좀 협조 뭐 하고 좀 설득도 압수수색을 하고 했으면 좀 한이 없지 않았을까. 뭐라도 그냥 확실하게라도 확실하게 뭐 그분이 범인이라는 아니는, 건 그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듭법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것도 또 사실 모르는 애매한 거거든요. 거죠. 그리고 공범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진짜 내가 먼저 가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살해한 이후에 처리는 네가 좀 해줘 해서 남자 부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은 그 당시에 수석으로 머리를 공격 후에 살아날 것이 우려돼서 청테이프나 장갑 등으로 숨을 못 쉬게 했고 사망 후 손을 묶는 등 뒷수습을 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문가 의견이 맞다고 봐요. 사후에? 머리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그 공격을 했었으면 생존 시에 네네.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그죠. 머리 부위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 혈관이 네, 많아갖고. 그러면 비산혈이라든지 점출혈이 있어요. 땅바닥에 낙하혈흔 같은 게. 네네. 그게 발견 안 됐다는 거는 이게 생전 공격은 아니다. 예, 예, 예.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비닐봉지 딱 씌운 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면식범 소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머리에 비닐봉지를 구태여 씌울 필요가 이유가 없잖아요. 없거든요. 마치 이 죽은 사람 할 때도 다 덮잖아요. 염할 때. 이렇게 응. 포 왜? 면포 같은 거 이거 저는 덮- 그 비닐봉지가 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지금 형태가 그러니까 그렇죠. 어쩐 사유로건 살해를 했어 면식범인건 명백한데 예. 어떤 죄책감 때문에 예. 염 형태로 그래도 마지막 그걸 한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또 있고 그러게요.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희한해. 머리에 봉지를 씌운다. 자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요. 네. 이게 생전 결박이 아니라면 사후결박이라면 사후결박이라면 일종의 염을 해주는 듯한 행위. 예, 예. 즉 말하면 연민 등 예. 면식범의 소행은 명확한 걸 보여요. 기본적으로 일종의 염을 해주는 행위. 그러게요. 그걸 염으로 본다면 예, 예, 예. 그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묶어놓고 추후 공격으로 살해했다면 예. 요거는 범행으로서의 그러니까 수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범행으로서의 수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묶었기 때문에 산 사람은 조금만 힘을 줘도 그렇게 딱 붙게 묶을 수가 없어요. 삐뚤어지죠. 이렇게. 뒤틀어지거나 예, 이게 예, 예, 뒤틀리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정말 정교하게 마치 생명이 없는 물건을 묶는 것처럼 탁탁 묶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사망 하고 나서. 이후에 묶은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염 같은 행위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일종의 연민이 있는 거 아니냐. 면식범이다 보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살해를 해놓고 그 행위에 대한 어떤 후회의 감정 같은 것이 다소라도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걸 배제할 예, 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마치 염을 한 것 같은 그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건 어찌됐든 간에 의도가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의도가 있어요. 이제 어떤 범죄적인 목적이랑은 차별이 되는 다른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명확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범행이 용이하게 하려고 뭐 결박을 묶다 하다 보면 뭐 이런 데 제압을 까지고 하고 막 이게 정교하게 이렇게 딱 묶인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이게 아니라면 범죄랑 무관하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공을 들여서 그렇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거를 생각을 생각해봐야죠. 해봐야 범인의 되죠.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민? 이를테면 후회? 염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우 같은 거이니까 그럼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가 그런 뭐 예우를 지킬 필요가 있나 하면은 아는 사람이니까 죄책감이 들고 후회감이 들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근데 또 그걸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생각하면 또 보일러 풀로 틀어놓고 하는 거 보면 빨리 부패하라는 의도거든. 그건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렇게 묶어놓고서 이게 참 이 사건 꼭 꼬예요. 특이하네요. 아주 특이하죠. 요거는 좀 많이 생각해봐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각도로 그냥 그 가능성만 한 번씩 제기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아니면 저는 교수님 만약에 이게 그래 좀 빨리 보일러 틀어놓고 막 나 안 잡히려고 노력도 하고 막 시스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렇게 꽁꽁들이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사후 뭐 세계나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관념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고 방식이 사고 방식이 비록 그냥 저 살인은 했지만
사후 처리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한다든지 그래야 무속이라든지 그래야 뭐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안 안 돌아온다. 일어나고 내가 뭐, 안 잡힐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 정도는 하고. 해주고 가야지 하여튼 내가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저질렀지만 그리고 계획 범죄가 아니어서 우발적으로 어떻게 해서 살해를 하고 보니까 미안해서 어떻게라도 뭐 이렇게라도 내가 해주고 하는 게 내가 낫겠다.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요, 요 현장은요, 양가 감정이 작용해요, 양가 감정이. 그러니까요. 이 연민의 어떤 그 후행이 반성행위로 본다면 또 그것도 맞고요. 예. 그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성이 도저히 묶을 수 없는 결박이라며요. 그러게요. 그러면 남성이 사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범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여자가 죽인 사람이 여자라면 죽인 사람이 여자라면 그러게요. 분명히 커피 잔에다가 대접한 사람은 한 명. 여성이에요. 예. 남성이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남성하고 같이 마신 거로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그러면 여성하고 먼저 먹다가 그 여성에 의해서 살해된 거고 예. 어떤 형태로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공범이 들어왔을 수 있고 그 그럴 가능성이 공범이 있죠. 남성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그 있죠. 남성이라면 그 남성은 직접적으로 이 여성하고 어떤 유감 부분, 감정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나중에 이 공범되는 사람이 혹시 나타난다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죠. 공범이 있다면 그죠? 있다면. 예.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죠. 하여튼 2명 중 하나는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직접 죽인 사람은. 그렇죠. 공범이 있다 손치더라도 직접 처리만 죽인 해준 사람은 절대 아닐 거예요. 남성은 처리하러 온 거지 남성만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분명하고 죽인 거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 이제 방문했던 사람 자체가 여성일 것으로 여성일 보니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커피잔이나 이런 거 김장하다 말고 문 열어줄 사람이니까. 있고. 그러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여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 같고 예. 그 여성이 도저히 지금 현재의 매듭법으로 묶을 수 없다면 네. 그 여성의 지원을 받은 어떤 남성이 들어왔을 것 같고 예. 그 남성은 직접 이 여성을 죽인 사람은 아니고 아니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남성은 어떤 그 꼬리가 잡히면 이 사건에 대해서 감추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없죠. 사람. 의외로 그렇죠. 술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지금 공소시효도 다 본인은 지나갔다. 사체 뭐 유기나 훼손 관련돼서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나서 아, 네. 처벌도 안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발 말이라도 해주면 참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정말 답답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네요. 이게 제가 이 단서라든지 이런 거 사진 이 자료를 내가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경찰 말하고 법의학자 전문가 말이 다 다른데 예. 경찰은 죽은 다음에 묶었다? 예, 이걸 예. 아주 명확하게 보는 것 같고 예. 결론은 이제 그 차이인데 그렇네요. 저 전문가들은 아니야. 살짝 여기 사건 같은 게 살짝 있어. 묶어놓고 범행한 거야. 그러니까 법의학자들이 그 전문가들이나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묶어놓고 했으니까 강도 범행 내지는 원한 어떤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제압해놓고 죽인 다음에 한 거고 경찰이 보는 입장은 아니야. 다 죽여놓고 다. 죽여놓은 다음에 여물하듯이 딱 묶어놓은 거야. 응? 예. 돌멩이 공격한 것도 죽인 다음에 확인 사살용으로 쓴 거야. 그 수석도 네, 이렇게 경찰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홍 박사님 어디 같아요? 이게 어느 쪽 저 의견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일단 현장에서 금품 갈취를 안 했는데 위장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강도는 아니에요. 아니단 절대 말이에요. 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 행위에 되게 시간이랑 지금 공이 공을 이게 그러니까 뭐 들였잖아요. 생전에 했든 사후에 했든 되게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시간 되게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팔 결박하고 뭐 소리 못 지르게 입 막고 그냥 뭘 하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을 생전이든 사후든 분명히 들었어요. 그건 분명히. 공을 반드시 들였다라고 하면 이 행위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뭐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치면은 이 모습이나 이런 거 하면은 또 염해 형태가 또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경찰하고 이 전문가들 의견이 좀 약간 바뀌고 다르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그 생전에 조금 움직여서 사건이 있다고 하면 아주 왜 사람이 격렬하게 생전인데 막 격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의 약간 거의 이제 거의 못 움직이지만 숨은 뭐 붙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꿈틀 정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또 공존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건 정도도 나오고 완전 숨을 거둔 거는 또 뭐 아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대신에 아주 크게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막 많이 심하게 흐트러지진 않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뭐 그런 상태 이 사람이 막 싸매고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완전히 숨이 끊어졌느냐 고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99년도에 과학 수사를 자꾸 생각을 제가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99년도 과학 수사를 이 사람은 상당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면 서로 산 상태에서 수석으로 공격을 했을 때 비산혈이나 낙하혈흔이 있었어도 지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죠. 닦았을 가능성도 지금처럼 있죠. 무작정 루미놀 반응 해보고 이렇게 해서 혈흔 분석할 시기도 아니거든요. 이때가. 네. 그렇다면 혹시 현장에서 예. 초동수사 과정에서 비산혈이라든지 낙하혈흔 같은 게 제거됐을. 제거가 돼가지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딱 바닥에 있는 상태만으로 봤을 수도 있죠. 그렇게 봤을 수도 있고. 요 사건은 여러모로 좀 깝깝한 그런 사건. 근데 갑자기 면식범이 확실하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더 확실한 게 교수님 그거는 명확해요.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식범 가능성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어쨌든 이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들잖아요. 많이 들어요. 많이. 그러려면은 그 집에 다른 가족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알고 있는 될 사람이 거 절대 그 아니에요. 시간대에 누구도 안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래야 거기를 안 벗어나고 그 오랫동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거는 우리가 저희 여기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면식범. 면식범은 확실한 것 그건 같아요. 분명하다. 예. 여성일 가능성이 높고 예. 문 열어주고 주고 겁장 뭐 봐서 어쩌고저쩌고 여성일 하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대면대면하다 가깝지만 무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평상시에 허물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요거는 명확하죠. 예. 그리고 묶여져 있는 정교한 수법으로 볼 때 그거는 남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참여한 공범일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요거는 우리가 추리한 게 명확한 사실일 거예요. 예, 이 뭐 정보를 토대로 보자면. 그래, 정보를 토대로 보자면 예.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보. 예, 제보입니다. 제보입니다. 분명히 어느 누군가는 그리고 뭐 쥐가 됐건 새가 됐건 이거는 완전한 비밀은 없어요. 분명히 범인이 맞아요. 귀신 감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이라도 그 범행에 참여했던 어떤 혹시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술 먹으면서 혼자 씨부린 이야기. 예. 그날 유달리 평상시하고 행동 다르게 하고 이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텔레비 끄고 사라져서 그 제보자하고 잡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한참 지난 사건이죠. 네네. 한참 지난 사건인데 이렇게 우리 방송 같은 게 나왔어요. 근데 같이 술 잘 먹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대. 술 먹다 말고 그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예. 근데 끄라고 말이야. 그러더니 술잔 놓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저래? 그러고 집에 가서 곰곰생각해. 저 새끼 이상했어. 이상하게. 저 질도 안 좋고. 그래서 제보 줘갖고 처리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또 걸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보가 이 답이죠. 사건은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비록 공소시효가 완전히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맞아요. 피해자의 한 그리고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알고 있는 게 누군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미해결된 사건들은 사실은
단서가 뭐라도 하나만 더 있으면 예. 이게 실마리가 또 톡하고 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제시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면식범. 그러니까 범위는 넓지 않아요. 맞아요. 사망한 홍 씨 예, 더 예. 뭐 추가한다면 홍 씨 가족이라도 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넓히서. 그 사람들 범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 맞아요. 예. 그건 명확해요. 분명해요, 그거는. 면식범이기. 예. 홍 씨를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요. 홍 씨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의 범인입니다. 예. 맞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방송 보시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억울한 사람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잠깐 지금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그 매듭이요. 그 여성의 그 악력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떤 다른 도구라든지 이런 그게- 것들을 좀 동원을 해도 불가능한 건지. 그건 아니에요. 손으로 묶은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네. 여기 이제 우리 뭐 이 부장님도 전기선 잘 다루는데 전기선으로 사람을 묶으면요 예. 일반인의 힘으로 이 풀리지 땡긴다고 않는 땡겨서 묶어도 느슨해지죠. 매듭을 하는 사이에 또 느슨하게 풀려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아주 꽝꽝이. 전기선으로 묶었는데 예. 그냥 아주 진짜 빈틈도 없이 쪼이듯이? 그냥 딱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힘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짱짱짱 없는. 묶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남성이 개입된 거는 가능성이 좀 그게 높은 더 거네요. 높다. 우리가 자꾸 그 얘기를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쪽으로 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그래요. 여성이 주범이고 예. 남성 공범이 도와줬다. 개입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제 분석은 그렇습니다. 전기선으로 아무리 힘 좋은 사람도 전기선을 묶어놓고 느슨해져. 자 잡아 당겨서 묶어까지 놨어. 전기가 예. 딱 붙게 해놨어. 예. 자 그다음에 매듭을 해야 되잖아. 매듭을 할 때는 놓을 수밖에 없어. 다 하면 풀어져. 느슨해지, 헐렁해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나 짱짱하게 이렇게 돼 딱 있었기 묶어져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공범 공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 사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이게 좀 힘이 있다 그래도 아무리 남자라도 교수님 돼요. 한 명이 누구 좀 잡아주거나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상태에서 해가지고 한다고. 쪼이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하여튼 염두에 두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가 이 방송하는 거는 이 범인 새끼가 이거 봐야 돼요. 맞아요. 마음이 아주 우리 방송이 옳고 그르고 뭐 우리 추리가 틀렸건 맞았건 그건 별개의 문제고 대구 청태프 살인 사건 우리가 잊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맞아요. 너는 검거될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저 여기저기 썩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맛보면서 살으라고 맞아요. 저주까지 보내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잊지 말고 뭐 시간 지나가면 자기가 한 범죄가 없어져요? 아니다는 거죠. 웃기고 있는 거죠. 고통받으라고. 그래야지 맞죠. 맞아요. 남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했으면. 예.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부산, 그렇네요. 대구, 광주. 대도시에서 그렇네요. 청태프 살인 사건인데 물론 이제 광주 청태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남성이라는 것도 나왔고 네네. 약간의 어떤 예. 단서들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못 잡아서 또 그 여대생 진짜 너무 안 되고 됐죠. 불쌍한 사건인데 맞아요. 또 뭐 다음 시간 또 기회 되면 또 부산 청태프 살인 사건, 광주 광주 청태프 건. 살인 사건은 제가 또 따로 해야 돼요. 앞으로 미제 사건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 청태프 살인 사건 예. 그냥 사건 개요 갖다 놓고 우리 사견도 좀 첨부하면서 예. 잊지 말자고 잊지 말자. 예.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